오늘 행사의 제목이었던 We 로봇. 그래서 로봇 잔치를 한번 벌렸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얼마나 테슬라의 매출에 기여할 것인가, 중국차의 공세에 맞서서 얼마나 성장세를 더 이어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고, 오늘 모신 분은 블루닷 AI 연구센터 소장이시죠.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그 말도 많고 기대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네.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오늘 공개가 됐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오늘 반응이 좀 어땠나요? 오늘 뭐 전 세계적으로 반응이 워낙 뜨겁게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네. 저는 사실 큰 기대를 안 했는데요. 아, 저는 그래요?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래요? 저한테는 대단히 큰 인상적인, 앞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시장을 열어갈지에 대한 다양한 실마리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 뭐 워낙 1시간 동안 기다렸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11시에 시작한다는데 12시에 시작을 했고, 사실 또 뭐 몇 시간 보여주실 줄 뭐 기대했던 분도 있지만 30분 정도 짧게 끝났고, 네. 그래서 근데 대단히 중요한 시장에 주는 메시지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 있었던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의미가 있었나요? 우선은 이제 크게 볼 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저는 사실은 한 가지 정도만 공개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로봇택시는 당연히 공개가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했고요. 로봇택시가 20여 대가 그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를 돌아다녔고,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로봇택시를 타고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모델 Y도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다녔고요. 이 로봇택시는 여러분 이제 그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사이버캡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앞으로 나오게 될 모델 2의 디자인하고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모델 2라는 것은 이제 오늘 가격은, 로봇택시의 가격은 $30,000 미만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25,000 정도에서 모델 2가 나올 것이고, 이것이 시장 파괴력은 대단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디자인도 대단히 퓨처리스틱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문도 날개처럼 저가 자동차에서 이렇게 날개가 위로 옆으로 그렇게 슉 올라가요? 열리게 된다는 거고, 오늘 로봇택시는 당연하게 스타이링 휠, 그러니까 핸들과 페달이 없었죠. 네. 그러나 이제 모델 2에는 여기에 운전대와 페달을 장착을 해서 모델 2가 이제 생산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로봇택시가 나왔다는 부분들. 두 번째는 저는 이건 예상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로보밴이 나올 거다, 그 미니 버스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테슬라가 이것을 지금 당장 양산할 것도 아닌데 네. 선보일까?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해도 될 텐데라고 했는데, 로보밴을 20용, 그러니까 20인승입니다. 20인승의 로보밴에 사람들이 타서 이동을 해서 그 자리에 와서 사람들이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것은 나중에는 20인 사람을 나누는데도 쓸 뿐만이 아니라 작은 화물을 나누는데도 쓰겠다. 즉 우리의 택배 트럭으로도 쓰겠다라는 네. 것을 이제 밝혔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옵티머스를 실질적으로 공개를 해서 사람들과 뭐 파티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맥주를 따라주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줬는데, 이거는 저는 거의 99.9% 원격 조정을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옵티머스는 지금까지는 동영상으로 공개됐었지 실물로 공개된 건 오래간만입니다. 이유는 네. 1분기 실적 발표 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오프라인으로 이걸 발표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자꾸 카피하는 것 같다. 여기서 누군가라는 건 중국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 그러니까 동영상으로만 공개했었지 실물로서 공개한 적은 정말 오래간만이라는 거고요. 이 부분들을 하면서 오늘 행사의 제목이었던 We 로봇, 그래서 로봇 잔치를 한번 벌렸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봤던 이제 미래형 프로덕트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당장 시장에 나오는 건 아니죠. 사이버 트럭 공개된 다음에 시장에 나왔던 건 2년이 넘게 걸렸으니까요. 오늘도 이와 관련된 실마리를, 시장과 관련된 것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테슬라의 매출에 기여할 것인가, 테슬라의 이익에 기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성장 기대치를 오늘 만들어내는 데서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관련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표현은 2025년에 로봇택시가 아니라 로봇택시에 사용되는 FSD가 이제 13버전이 될 건데요, 내년에는. 이것이 지금 현재는 슈퍼바이즈드, 즉 인간 감독하에서만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비인간 감독으로 내년에 작동이 된다. 즉 인간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도 된다는 거죠. 또는 앞좌석에 안 타 있어도 된다는 거고요. 이것이 내년에 2025년에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는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것은 정부의 허가이기 때문에, 주정부의 허가이기 때문에 100% 확신하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미
구글의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LA라든지 또는 텍사스의 오스틴에서 벌써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허가받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 매출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것은 하나의 마케팅 효과를 가지면서 다른 주에서는 언슈퍼바이즈는 아니지만 인간 감독하의 슈퍼바이즈에서도 FSD에 구독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네. 마케팅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 또 2025년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유럽에서도 FSD가 허가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내년 상반 1분기에 이것이 허가될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1분기 안 되더라도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이든 중국이든 유럽 두 개가 되면 더 좋고요. 중국이 만약에 한국에서라도 된다라면은 FSD의 시장 저변이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매출 기여도 그리고 FSD는 여러분 순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 이익 기여, 순이익 기여도 수익 기여도가 대단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또 시장과 관련돼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은 로보택시와 관련돼서 언제부터 생산이 들어가냐? 2026년부터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물론 그 앞에 표현을 썼어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는 옵티미스틱한 거다.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봤을 때 2026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before 2027년에는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것도 낙관적이라고 봤던 거고 일론 머스크의 타임 스케줄이 항상 맞지 않았던 걸로 본다라면 실제로 이건 생산이 되는 건데요. 블룸버그가 최근에 이번 주에 사실은 로보택시 10월 10일 행사 전에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블룸버그가 테슬라 1차 벤더들을 다 만나고 다닌 거예요. 기자가. 1차 벤더들 만들어놔서 로보택시와 관련된 주문들을 받았느냐. 네. 언제부터 너네 납품하기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 했더니 2026년에는 대단히 소량이고 대량으로 부품이 납품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2027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26년에는 소량 생산이 될 거고요. 왜냐하면 로보택시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모델 2도 생산되겠지만 로보택시라는 것은 어차피 테슬라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정부의 허가가 난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안전성들을 계속해서 입증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안정성의 징검다리로 앞서 말씀드렸던 2025년 내년에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하에서 이런 제품들이 굴러가게 되니 이것에 물론 이것이 캘리포니아 전역이나 텍사스 전역은 아닐 거예요. 특정 도시에서만 작동이 될 거고 이 데이터가 모아진다라면 로보택시로 갈 수 있는 또는 로보택시는 또 하나는 사회적 저항도 있을 수 있죠. 택시 운전사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된다라면 아마 2027년 양산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로보밴에 대해서는 생산 시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 있다면 생산 시기를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로보밴 같은 경우에는 저의 예측은 28년이나 2029년 이 정도의 양산 체계를 갖추지 않을까. 네.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집중할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연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옵티머스와 관련된 가격대를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보다 쌀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면서 $20,000에서 $30,000 사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옵티머스의 가격대를 구체적으로 원래는 뭐 과거에는 $25,000, $20,000 전후라고 얘기했는데 조금은 레인지를 좀 넓혔습니다. 범위를. 그래서 $20,000에서 $30,000 가격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주로 동영상으로 보여줬던 것은 옵티머스가 기대되는 건 대부분 공장입니다. 네. 그런데 공장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가정에서 청소를 하거나 서빙을 하거나 꽃이나 식물에게 물을 주거나 이런 모습 또는 우편물을 옮기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는 집에서 누가 쇼핑을 하고 오면은 트렁크에서 물건을 나르거나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것은 근미래가 조금 미래가 되겠지만 언젠가는 가정까지도 옵티머스가 시장을 열어나가겠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과 관련된 이런 실마리들을 이번 발표 때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계속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정말 페달과 네. 그다음에 이 운전대가 없는 차가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생각했는데 일단 디자인은 그렇게 나왔죠. 네, 그렇게 나온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전에 이제 이미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완벽하게 자율주행이 되더라도 페달이 없는 차를 타면 좀 불안하죠. 불안할 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좋게 해석하는 것은 어차피 2027년, 저는 일론 머스크가 2026년에 시작된다고 그랬지 이것이 양산은 저는 2027년이라고 보고요. 2027년까지는 좀 시간의 갭이 2년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모델 3와 모델 Y에서
비감독하에 작동하는 언슈퍼바이스가 이것이 얼마나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것이 데이터로서 관계 당국에, 정부 당국에 제출될 것인가에 따라서 충분히 그때쯤 되면 2027년 정도 되면은 이 페달 없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없는, 운전대가 없는 것을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성숙도는 어느 정도 만들어질 가능성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음성에 의해서 그냥 가는 거죠. 터치도 하죠. 터치도 하고. 터치도 하고, 뭐, 거기다 입력할 수도 있고, 당연히 음성으로 목적지를 입력하고, 출발 스치노는 터치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장치는 두고 있는 걸로 오늘,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행사 끝 부분이죠. 이때부터 사람들이, 선택된 분들이 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벌써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기회가 왔다니 오 마이 갓 그러면서 타가지고 그것을 찍는 장면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대부분 목적지를 터치하고, 아직은 터치하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화면, 큰 화면에서 이렇게 하면서 작동하는 모습들이 지금 동영상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이제 정부의 그 규제, 네. 이것이 이제 승인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네. 풀어지고. 네. 그러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는데 27년부터 양산을 하고 싶어도 일단 그게 그 승인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까지 계속해서 나왔던 논란, 뭐 포브스도 그렇고 블룸버그도 그렇고 보면은 왜 주가 부양을 위한 그냥 아이템에 불과하다라는 뭐 비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부풀려진, 거품이 많이 끼어진 뭐 자율주행, 뭐 이런 FSD에 대해서 폄하하는 시각들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게 완전히 공개되고 나서의 반응. 물론 이제 FSD가 이제 이번에 13이 적용된 걸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 FSD의 버전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12.5가 공개되고 있고 12.5에 대한 만족도는 있지만 100% 이것이 완전한 비감독하에서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 유튜브에서 찍고 이러고 있는 건데요. 데이터적으로는 아직 테슬라가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FSD 12.5에서 사고율이 어떤지 이런 데이터가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만, 13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공식 계정에 따르면 X.com에 있는 네. 12보다는 6배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과연 6배가 좋아질지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FSD는 지금 대단히 저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거품이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실은 미국의 도로들도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오늘도 영상으로 나왔지만 갑자기 횡단보도에서 그런 수가 있잖아. 파란불인데 나이 드신 분이 건너다가 중간에 그 파란불에 중간에 서 있게 되는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FSD가 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뉴욕의 도심이라든지 복잡한 혼잡한 도시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개런티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또는 중국에 있는 수많은 도시, 중국은 또 도시마다 또 교통 법규도 다르고, 그렇죠. 심지어는 중국은 베이징에서 운전 잘하는 사람도 상하이 가서 운전 못하고, 상하이 가서 운전 잘하는 사람도 베이징 가서 운전 못한다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왜요? 서로 교통 법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중국 같은 데서 가능할지, 또는 유럽이면 런던이라든지 로마라든지 파리에서 가능할지, 이건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단순하게 주가 부양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주식과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테슬라의 그 매출과 순이익 PE 레이쇼가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70이 넘습니다. 네. 포드가 여러분 비교하면 7이잖아요. 그렇죠. 10배죠. 그건 뭐냐면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도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분명하게 그거는 우리가 전통적인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론에 따르면, 물론 PE 레이쇼가 모든 것을 가름하는 척도는 아닙니다만, PE 레이쇼만 보더라도 테슬라의 주가는 대단히 비쌉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많은 분들 이제 큰 IB들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이 또는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투자에 대해서 조금 무시하거나 비판적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근데 테슬라 주식의 약 5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의 최근의 경향은 뭐냐면, 매수도 안 하고 큰 매수도 안 하고 큰 매도도 안 합니다. 그건 뭐냐면, 비싸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들 또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주가를 올리는 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실제로 수익률이 계속 증가하는가. 그렇죠.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확실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기관 투자자의 이 행동을 볼 때는 매수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건 뭐 조금씩은 합니다만 큰 매수도 안 하고 큰 매도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수익률 증가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것 네. 이걸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그들에게도 이 스토리가 먹히고 있다라는 거죠. 이 스토리가 먹히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형성된다라는 거고 저는 지금까지 인베스터데이라든지 주주총회라든지 또는 뭐 로봇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 봐왔던 거에 비해서 오늘 있었던 위 로봇 행사는 가장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그래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치를 형성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뭐 단기간이 아니라 이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볼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대단히 테슬라 주가에는 큰 영향이 있다. 단기적으로 보통 이벤트가 있기 전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는 테슬라의 모든 이벤트 때 그랬습니다. 네. 그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것을 올렸다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 속에서 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여기 개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매수세에 흔히 말하는 전문 트레이더들, 흔히 말하는 투기꾼들이죠. 이런 분들이 주가를 부양했다가 사실 이때 빼버리는 이런 식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끝나면 좀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지만 단기성을 지금 볼 것이 아니라 중기와 장기를 본다라면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있었던 이러한 이 뭐 컨셉트 차량일 수도 있고 어떤 이제 양산하기 직전에 이런 프로토타입일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시장을 얼마나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적인 판단을 할 것이고 이 판단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순간부터 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계속 기관 투자자들에게 나올 것이고 이것이 테슬라의 중당 장기 주가를 형성하는 데는 대단히 나름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한국의 서학김이라고 표현되는 개인 투자자들도 보니까 엔비디아 대신 3분기에는 테슬라가 보관액 1위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마 이 로보택시에 대한 이 기대감이었죠. 이벤트 기대감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정말 행사가 그렇게 좋고 반응이 좋았다 그러면 이제 오늘서부터 열리는 시장 어떤 반응이 나올지 잘 지켜봐야겠네요. 네네네.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또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부터 나오게 되는 그 저가형 전기차 모델. 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금 시장의 기대치에 좀 부합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흔히 말하는 오스본 효과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스본 효과라는 건 뭐냐면 신차가 곧 나올 거라면은 지금 모델 3하고 모델 Y를 안 사버리거든요. 모델 Y 주니퍼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나온다니까 지금 이제는 구형이 벌써 돼버린 거죠. 모델 그렇죠. Y가 안 팔리게 되는 거고 이 모델 Y를 판매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아마 11월, 12월에는 할인 정책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신차에 대한 내년도 나올 저가에 대한 신차는 10월 23일에 있는 실적 발표 때 나올 겁니다. 실적 발표 때 투자자들이 질문을 할 거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라든지 CFO가 내년 언제쯤부터 컴팩트, 그러니까 모델 3과 모델 Y의 저가 모델이 언제쯤부터 생산될 건지에 대해서 신호를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오늘 있었던 위 로봇하고는 위 로봇은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 모빌리티 세계의 비전. 네. 자율주행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이익들, 예를 들자면 주차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가격도 얘기를 했거든요. 마일당 뭐 40, 그러니까 1km당 18센트예요. 그러면 10km를 달리면 1.80센트잖아요. 그러면 한 3,000원이잖아요. 10km가 어마어마하게 저렴하게 갈 수 있다는 거고 심지어 20인승이 타는 로보밴 같은 경우 가격이 더 25% 정도 될 거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중교통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전들이 보여준 것이지 2025년의 구체적인 차량 판매 계획이라든지 ESS에 대한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질문을 주고받는 행사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어떠한 질문도 안 받고 자기 것을 얘기하고 파티로 끝나는 이런 행사였다는 부분에서 투자자들을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이거는 마케팅 이벤트였죠. 마케팅 성격이 마케팅 이벤트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2025년에 대한 구체적 전망은 나오지는 않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테슬라 실적에서 그리고 이거 실적은 결국은 주가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그러니까 올해는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중국 기업들 제외하고는 차량 판매율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도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182만 대를 작년과 같은 동일한 수치를 만드냐 안 만드냐가 큰 쟁점이지만 내년엔 반드시 성장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선은 뭐 연준의 이자율도 내려갔고 이것이 얼마큼 더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이 충분하게 고객들에게는 할부금융이라든지 이자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이 숨통을 열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대단히 큰 중국 경제 전체가 지금 내수 부양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아니더라도 미국과 중국에서 이런 경기 부양들이 일어난다라면, 또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안 들어간다라면 내년에는 저는 반드시 230만 대에서 250만 대까지 파는 그 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가 차량이 신속한 생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뭔가 큐가 좀 증가해서, 요즘 뭐 전기차 캐즘 구간이라고 하도 그러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을까요, 모멘텀이? 당연히 되고요. 캐즘은 이제 한국적인 현상이고요. 아, 그래요? 한국은 역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국도 성장하고 있고, 저렇게 내수가 안 좋았던 상황에서 성장하고 있고, 테슬라만 해도 9월 달에 지금까지 중국에서 팔았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이 팔았던 달이고, 미국도 성장하고 있고, 이 유럽도 성장하고 있어요. 내수가 침체돼 있는, 경기가 침체 있는 유럽도 조금씩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성장률이 슬로우다운, 네. 둔화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거하고 캐즘은 다릅니다. 캐즘은 대중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중국이라든지 유럽은 대중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거고, 미국은 이제 대중시장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있는 거고, 한국은 시작 좀 하다가 지금 캐즘에 빠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캐즘이 테슬라하고 전기차 시장을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어떤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틀이나 프레임워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중국차의 공세에 맞서서, 네. 중국차, 전기차의 이 저가와 품질이 있는 이 중국차의 공세에 맞춰서 어느 정도 차량을 판매하면서, 아무리 테슬라가 지금 AI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전체 매출의 80%가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네. 자동차 매출도 꾸준히 증가해야 됩니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감내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이 이 판매량이 떨어지는 것은 감내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성장세를 더 이어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고, 작년에도 180만 대를 팔았고 올해도 그것이 달성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180만 대를 팔 거고, 단일 이 기업이, 전기차만 만드는 기업이, 그리고 내년 되는 200만 대를 넘게 파는 기업에게 캐즘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바뀌는 주도주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갖고 올 수 있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길게 뭐 말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VOD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전략이 내일의 전략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보여줬던 결과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